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짰던 이 프로그램은 자료 추상화만 활용을 해가지고서 프로그램 짠 경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냥 개별 클래스들만 이용을 하고, 이 개별 클래스를 이용했다는 건 그래도 자료 추상화를 할 줄 안다 하는 겁니다. 이제 클래스가 자료 추상화를 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이제 클래스만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짠 경우고, 지금부터는 이제 상속이랑 동적 바인딩, 그 다음에 폴리몰픽 리스트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그런 상황을 내가 한번 이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라이온 클래스의 네임 웨이트, 또 그 다음에 레빗의 네임 웨이트, 그 다음에 몽키의 네임 웨이트, 이렇게 데이터 멤버가 중복되어 있다는 거죠. 중복되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계속 복사를 해서 이제 프로그래밍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코드 양을 줄이면서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속을 이용을 합니다. 자, 상속을 이용을 하려면은 이 라이온이랑 토끼랑 그 몽키를 갖다가 대표하는 슈퍼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 애니멀이다 라고 이름을 클래스를 만들겠어요. 애니멀 클래스. 자, 그래서 애니멀 클래스에는 이 데이터 멤버 중복된 거 여기다가 적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는데 여기에서 사용된 이런 변수명들을 이 하위 클래스에서 사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protected라고 하는 모디파이어를 이용해서 비저빌리티를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protected를 써주게 되면은 하위 클래스에서는 이 데이터 멤버를 이용할 수 있지만은 그 외부에서는 이 데이터 멤버를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조치를 할 때 쓰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애니멀 클래스를 이제 코딩을 해봅시다. 자, 컨스트럭터 하나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컨스트럭터 만들어주면서 몸무게랑 웨이트를 제로를 해주는 건 여기다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만 해줘도 벌써 코드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다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extends animal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extends animal. 예로부터 애니멀로부터 상속받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도 레빗에도 extends animal 써주면서 이걸 써주면서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요 데이터 멤버 두 개는 이제 없애버려도 된다는 거죠. 여기다가 그 다음에 요 두 줄도 없애버려도 된다는 거죠. 또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몽키의 extends animal 이렇게 적어주고 데이터 멤버 두 개 없애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초기화 시키는 거 이렇게 없애줘야지 됩니다. 여기 몽키 클래스에서 보면은 바나나만 초기화를 하고 네임이랑 그 다음에 웨이트는 초기화를 못 시켰어요. 그래서 상위 클래스의 컨스트럭터로 호출을 해줘야 되는데 상위 클래스의 컨스트럭터로 호출하는 명령어는 슈퍼라고 하는 함수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슈퍼라고 해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슈퍼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슈퍼라고 써준다 하는 거죠. 자, 이 setName 함수 봅시다. setName 함수는 name 데이터 멤버에다가 어떤 스트링을 설정하는 건데 이 스트링 네임 데이터 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애니멀에 있죠. 그죠? 애니멀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모셔놔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여기다 모셔놓는 게 더 정상적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이온에는 setName 함수를 안 만들어줘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물려봤기 때문에 그냥 setName 함수를 이 라이온에다가는 안 적어줘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 getWeight 우리가 이제 사용은 안 했지만은 프로그램상에서 이제 메인 프로그램 사용을 했지만 이것도 필요하다고 치면은 이 getWeight 같은 경우도 굳이 라이온 클래스에다 두면 안 되고 여기다가 이렇게 둬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둬줘야 됩니다. 자, 라이온에 어떻게 했습니까? setName이랑 getWeight를 갖다가 없앴듯이 레빗에다가도 setName이랑 getWeight 이렇게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다 또 setName이랑 getWeight를 없앨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봅시다. 여기 애니멀에 이제 it 함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이온이랑 레빗이랑 여기에다 it 함수가 있죠. 그죠? it 함수가 있는데 이 it 함수를 딱 보면은 여기 요 줄이랑 요 줄 세 줄 있습니다. 그죠? 요 세 줄 있는데 요 세 줄이랑 여기 있는 세 줄 잘 비교해 보세요. 여기 있는 세 줄이랑
여기는 또 4줄이네요. 그죠? 여기 있는 4줄이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4줄. 얘네들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좀 다르죠. 그죠? 좀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 코드를 갖다가 막무가내로 it 함수를 위에다가 올려줄 수는 없어요. 올려줄 수는 없는데 대신에 요 한 줄은 여기도 웨이트는 웨이트 플러스 어쩌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웨이트는 웨이트 플러스 어쩌고 여기도 웨이트 플러스 어쩌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형태의 공통적인 행위는 나름대로 함수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요 몸무게만 증가시키는 거죠. 그죠? 몸무게 증가시키는데 이제 얼마만큼 증가시켜라 하는 이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버라이드는 하지만은 공통적인 행위를 일처리 하도록 함수를 이제 상위 클래스에다가 추가를 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만드느냐면은 void it 그래가지고 더블 x 이렇게 준 다음에 weight는 weight 플러스 1 x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위에 아규먼트로 들어온 거, 포멀 파라미터로 들어온 것만큼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요 자리에다가 어떻게 하느냐? 요 자리에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거 대신에 요 줄 대신에 뭐라고 써주면 되냐면은 it라고 써주고 it 뭐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x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 it랑 아까 저 it랑은 좀 다른 it입니다. 그죠? 다른 it니까 위에 있는 클래스에 있는 it 요 아규먼트 있는 함수를 호출해 가지고 일처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웬만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해가지고 좀 읽기가 쉽게 일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해주면은 요 자리는 또 뭐라고 해주면 되겠습니까? 요 자리에 있는 it는 그렇죠. 0.3x만큼 증가하는 거니까 it 이래가지고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it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자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유리네이트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유리네이트도 비슷한 현상이니까 웬만하면 코딩을 여러 번 쓰기 싫다는 겁니다. 길게 쓰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도 뭐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유리네이트 함수를 저 상위 클래스에다 만들어줬다고 치고 거기다가 내가 0.2라고 이렇게 적어주자 하는 거죠. 요 줄 대신에 유리네이트 0.2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유리네이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유리네이트 0.1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요지는 뭐냐면은 데이터 멤버가 상위 클래스에 있으면은 그 데이터 멤버를 수정하는 얘기는 그 데이터 멤버를 수정하는 행위는 상위 클래스에서 일처리를 해라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는 겁니다. 자, 여기 유리네이트는 저기 복사해서 요 줄 대신에 1.5 이렇게 적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유리네이트 함수를 요 상위 클래스에 만들어줘야지 되겠죠. 그죠? 상위 클래스에다 만들어줍니다. 더블 x 그 다음에 weight는 weight 마이너스 x 대충 이 정도까지 하고 이제 컴파일부터 한번 해봅시다. 컴파일. 자, 컴파일 했더니 일단 컴파일은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슬립은 뭐 여긴 드르렁드렁이고 하는 일이 틀리니까 턱도 어흥저흥 하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뭐 어떻게 저 위에다가 올려놓을 여지가 없죠. 그죠? 여기도 뭐 쉬쉬 찍지 하니까 특히 올려놓을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려놓을 여지가 없네요. 그죠?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뭘 했습니까? 공통적인 데이터들을 다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했습니까? 공통적인 위를 다 위에다 올리고 그 다음에
함수들 중에서 좀 모릅니까 이렇게 유사한 그런 기능 부분 그런 걸 함수로 처리해 가지고서 이제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좀 한번 갑시다. 자, 이제 공통적인 거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이 toString 함수 봅시다. toString 함수를 보면은 name이랑 weight를 찍은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제 바나나 찍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어떻게 합니까? name이나 weight 찍은 다음에 carrot 찍고, 또 여기서 보면 name이나 weight 찍은 다음에 meat 찍죠, 그죠? 요 경우도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데 맨 마지막에 요 부분만 다르지 않습니까? 요런 경우에도 이제 그 상위 클래스에다가 함수를 만들어줘 가지고 toString 함수를 만들어서 그 toString 함수를 갖다가 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 키워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toString 함수를 애니멀 클래스에다가도 내가 만들겠다는 거죠. 애니멀 클래스를 만듭니다. 애니멀 클래스 만드는데 어디까지만 만드냐면 여기까지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weight까지만. name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weight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name이랑 weight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리턴을 시킨다 하는 거죠. 리턴을 시키게 되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조금 전에 여기 상위 클래스에서 만든 여기서 여기까지 만든 행위를 저 상위 클래스에서 하는 거니까 그걸 잘 활용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 s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저 상위 클래스에 있는 함수로 호출합니다. 자, 이렇게만 호출했다라고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내 자신 함수에 해당하는 거니까 리커시브 함수처럼 보이게 되죠. 그죠? 상위 클래스의 toString 함수를 호출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자리에다가 슈퍼점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슈퍼점을 적어주게 되면은 이 클래스의 상위 클래스에 있는 이 toString 함수를 호출하고 그거의 결과값을 받은 다음에 밑에 일을 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toString 함수, 슈퍼.toString 함수를 호출하면은 상위 클래스에서 weight까지의 값을 쭉 스트링으로 만들어 오고, 그 다음에 이 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죠. 여기서 해줘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해줄 일은 이렇게만 해주면 된다 하는 거죠. 그죠? 미트 부분만 더 해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죠? 똑같은 행위를 또 어디서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경우를 여기다가 해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캐럿만 추가가 되도록.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해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컴파일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컴파일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자, 클래스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 라이언 클래스에서 이렇게 보면 미트, 데이터 한번 여기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미트 쭉 해가지고 여러분들 잘 보세요. 라이언 클래스를 갖다 유심히 잘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조금 전에 이 상속을 이용하기 전에 비해서 이 클래스에서는 뭘 언급을 안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냐면은 뭘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name이랑 weight를 언급을 안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레빗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잘 보면은 뭡니까? name이랑 weight를 언급을 안 하고 있죠. 그죠? 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몽키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프로그래밍 할 때 이런 상황이 되도록 조치를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함수를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이런 함수를 만든다든지 이런 함수를 만들므로 해가지고 상위 클래스에 있는 데이터 멤버를 언급할 필요가 아예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게 좋으냐? 이 name이랑 weight라고 하는 데이터 멤버가 프로텍티드로 선언하게 되면 이제 하이 클래스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조차도 사실은 좋은 일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최대한 프로그래밍을 할 때 데이터 멤버는 어쩔 수 없으면 프로텍티드 또 어쩔 수 없으면 퍼블릭으로 정의를 해야 되지만은 가능하면은 데이터 멤버는 무조건 프라이빗으로 정의가 돼서 이 클래스 만들 때만 이런 데이터 멤버가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물 한 잔만 먹고 갑시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컴파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컴파일을 이렇게 하고, 컴파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 딱 시켰습니다. 실행시켰더니, 실행도 되죠, 그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상속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메인 프로그램을 손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손댄 적이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거를 고침으로 해가지고 메인 프로그램이 영향을 받으면은 시스템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내가 이거 고치는 와중에 메인 프로그램은 손댄 적이 없다 하는 점, 그 점 유념해서 이제 보기 바랍니다. 자, 이래서 한번 실행시켜 보겠어요. 딱 실행시키면은 뭐 아까랑 똑같습니다. 1x 1 아무거나 치겠습니다. 1 이름은 그다음에 2 몽키도 한번 해야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이름이 똑같아도 큰 상관없는데 막 이제 막 시끄럽게 굴다가 그다음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지금 보다시피 뭡니까? 요 미트가 있다는 얘기는 요 세 마리는 사자죠, 그죠? 얘는 캐럿이고 얘는 토끼죠, 그죠? 얘는 이제 몽키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지금 버전은 이제 세 번째 버전인데 이 세 번째 버전은 상속을 이용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한 케이스입니다. 상속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한 케이스. 자,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 다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다이내믹 바인딩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어요. 여러분 이제 지금 상황을 잘 보면은 자료 주상화만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했을 때에 비해서 상속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니까 어떤 클래스의 중복 이런 게 많이 없어졌죠,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편했습니다. 나름대로 편하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뭐가 아직도 문제가 있느냐면은 메인 프로그램에 아직도 문제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메인 프로그램에 이렇게 if 문이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 거. 이거 뭐 어떻게 일단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메인 프로그램 문제가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거. if 문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게 문제가 있는데 왜 문제가 있느냐? 이런 if 문들이 지금 우리 프로그램이 짧은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짧은 프로그램인데 요 자리에 if 문이 있다는 거는 뭔가 이제 동물들에 대한 어떤 함수 호출할 때는 그룹마다 다 이런 if 문들이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한 가지 문제예요. 그래서 if 문이 이렇게 생기는 게 문제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 이 동물의 왕국에는 어떤 종류의 동물만 살고 있습니까? 사자랑 토끼랑 원숭이밖에 없죠, 그죠? 사자랑 토끼랑 원숭이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 동물의 왕국에 이제 기린이 출동을 했다라고 한번 봅시다. 기린이 출동을 하게 되면은 이 메인 프로그램에 또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물론 당연히 여기다 이제 클래스도 만들어줘야 되지만 클래스 만드는 게 기린 클래스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다가 if 문에다가 여기다 또 else if 기린인 경우 여기도 또 else if 기린인 경우 이렇게 조치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런 일이 굉장히 규모가 큰 프로그램에서 힘든 작업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뭔가 시스템에 뭔가 추가하고 변경하는 행위를 보수 유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보수 유지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레빗이 토끼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멸종을 해가지고 동물의 왕국에 레빗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클래스만 딸랑 없으면 안 되고 여기 있는 클래스만 딸랑 없으면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 if문 있는 데마다 가가지고 다 레빗이 언급되는 데는 다 지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가장 훌륭한 수단이 다이내믹 바인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이내믹 바인딩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내믹 바인딩을 하려면은 일단 사용자 프로그램 쪽부터 내가 손을 보도록 하겠어요. 자, 사용자 프로그램 쪽 손 보겠습니다. 다이내믹 바인딩을 할 때는 이런 식의 배열을 안 쓰고 컬렉션 객체를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컬렉션 객체를 어떻게 쓰느냐면 이렇게 씁니다. 컬렉션 객체를 자,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컬렉션 객체가 있다 그랬죠, 그죠? 자, animals라고 하는 어레이 리스트를 내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due 자, 이제 배열을 안 쓰고 내가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어줬다. 그 다음에 이 폼은 그냥 둡시다. 5개 만드는 건 그냥 두고 자,
그런 다음에 얘 똑같이 하고 인티저 파스 인티저 한 다음에 자, 동물의 왕국 만듭니다. 동물의 왕국을 만들어서 라이온을 하나 만든 다음에 라이온을 갖다가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름이 물어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애니멀 아이에다 얘를 집어넣었죠. 그죠? 애니멀 아이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여기 배열에다 집어넣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애니멀스라고 하는 컬렉션 객체를 쓰고 있으니까 add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요쪽에 add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일단 요것만 손보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프로그래밍 할 때 얘가 new lion 한다 그래서 굳이 lion L이라고 적어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보통 어떻게 하는 걸 더 좋아하느냐면 사람들이 여기다가 애니멀이라고 이렇게 코딩하는 걸 사람들이 더 선호해요. 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라이온이든 사자든 토끼든 그 다음에 몽키든 얘네들 다 동물이죠. 얘도 동물, 얘도 동물, 얘도 동물이니까 아까는 이제 타입을 구별을 확실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스테이틱 바인딩을 이용해서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확실히 구별해 줬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타입을 이렇게 캐스팅을 해줘도 됩니다. 그랬을 때 요거는 하위 클래스고 요거는 상위 클래스죠. 그죠? 하위 클래스, 상위 클래스인데 하위 클래스의 객체를 상위 클래스인 것처럼 변경하는 과정도 타입 캐스팅인데 이런 타입 캐스팅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업 캐스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다운 캐스팅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죠? 업 캐스팅. 업 캐스팅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합법적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써도 아무 때나 써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 때나 써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만약에 프로그램 구조가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는 게 좋으냐면은 여기 애니멀 L을 여기다 적는다는 거죠. 데이터 멤버를 애니멀 X다라고 이렇게 적자는 겁니다. 애니멀 X. 요 경우에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 멤버를 아무나 적어도 되는데 보통 요 파일문 안에서 사용되니까 여기 앞에다 적는 게 조금 낫겠네요. 자, 애니멀 X 이렇게 적고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X에다가 new lion.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X에다가 new rabbit. 그 다음에 또 여기 X에다가 new monkey 이렇게 해줘도 된다는 겁니다. 업캐스팅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 뭐라고 해야 되면 L이 아니라 요거 지금 X로 레퍼런스 이름을 바꿨으니까 얘도 X로 바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도 X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얘도 X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요거 스캔해서 넥스트 한 다음에 setName 요거 X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죠? 요거 X로 바꾸고 요것도 X로 바꾸고 요것도 X로 바꾸자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scan next하고 set name하고 add한 거 요 세 줄이랑 그 다음에 요 세 줄이랑 그 다음에 요 세 줄 어떻습니까? 다 똑같죠. 그죠?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여기 쓸 필요 없죠. 다 똑같으니까 이 부분 바깥으로 빼주겠습니다. 자, 빼주는 대신에 인덴테이션 한 거를 이렇게 줄여야 되겠죠. 이렇게 줄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 세 줄 없애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 세 줄 없애준다 하는 거죠. 아까보다 훨씬 프로그램이 깔끔해졌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상속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다운 캐스팅을 이용을 하면서 뭘 썼기 때문에 요거 뭡니까 애니멀 리스트를 갖다가 그 컬렉션 객체를 썼기 때문에 훨씬 이제 프로그램이 좀 깔끔해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컴파일만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만. 이거 뒤에는 아직 수정을 안 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러분들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개선을 할 때는 중간중간에 컴파일을 하는 그런 버릇을 들이세요. 안 그러고 막 왕창 프로그램이 있다가 에러 신텍스 에러가 왕창 나면은 그 수정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자, 그래서 내가 컴파일을 또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씨 어딘가 또
요건 당연히 에러 나오는 거죠. 좀 이따 다시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자, 그런 다음에 자, 위에 가서 이제 또 계속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다이내믹 바인딩을 하기 위한 코딩을 이제 보여줄 겁니다. 지금부터 보여주는 다이내믹 바인딩을 위한 코드가 엄청나게 훌륭한 프로그램이 된다라고 하는 거 지금부터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해줘야 돼요. 지금부터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이거 애니멀 아이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애니멀 아이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니멀스가 컬렉션 개체니까 여기에다가 i 번째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점 치고 get i 이렇게 적어줘야 될 겁니다, 그죠? get i 애니멀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얘를 갖다가 RTT 하면서 얘를 구별을 안 하고 얘를 이렇게 여기다 꺼내오겠습니다. 꺼내오고 이렇게 한 줄 꺼내오면서 요 자리에다가 X, 요 자리에다가 X, 요 자리에 X, 요 자리에 X 이렇게 쳐준다는 거죠. 이렇게 쳐주면서 이 밑에 있는 코드는 싹 지워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다이내믹 바인딩을 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프로그램이 멋지죠, 그죠? 자, 이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냐면은, 애니멀즈에서 i 번째 객체를 갖고 와라 하는 겁니다. 컬렉션 객체에서. 그럼 이게 오브젝트인데 이제는 이게 오브젝트가 아니라 애니멀이다 하는 겁니다. x가. 애니멀스가 뭡니까? 그 어레이 리스트인데 애니멀의 어레이 리스트죠. 그죠? 그래서 꺼내게 되면 이제 애니멀이 나온다는 겁니다. 동물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동물 하나가 나온 다음에 무슨 일 하냐? 그 동물로 하여금 너 먹어라. 그 다음에 너 자라. 그 다음에 너 싸라. 그 다음에 말해라. 이렇게 호출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호출을 하고 여기는 또 어떻게 해서 애니멀스 i니까 여기 get i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get i로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이제 다이내믹 바인딩의 최종본이다. 다이내믹 바인딩을 이용하는 아주 전형적인 멋진 코드다 하는 겁니다. 아까 그 if문이 엄청나게 다 없어졌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if문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게 되면 나중에 기린이 여기 투입이 됐을 때 이 메인 프로그램에 손댈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에 다이내믹 바인딩을 사용하는 메인 프로그램에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손대야 될 부분이면 이제 객체가 처음 만들어지는 부분. 이 부분은 맨 처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코드들 때문에 이 부분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없을래 없을 수가 없는데 그 다음부터는 얘도 다이내믹 바인딩이고 set name도 얘도 다이내믹 바인딩이고 얘도 다이내믹 바인딩이고 다이내믹 바인딩 해가지고 이 객체가 라이온이면은 라이온의 이트가 호출되고 이게 만약 몽키면은 몽키의 슬립이 호출되고 이 X가 그냥 겉보기에는 애니멀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가리키는 그 객체의 타입이 뭔가에 따라서 알아서 호출된다 하는 것이 이 다이내믹 바인딩의 이제 핵심적인 특징이면서 이제 중요한 점이다 하는 겁니다. 아주 이 중요한 코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지금 내가 컴파일하면 컴파일 안 됩니다. 아직 조치가 다이내믹 바인딩을 위한 조치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거 컴파일 안 됩니다. 자, 컴파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컴파일 안 됩니다. 요 줄에서 이제 신텍스 에러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155번 라인, 여기서 신텍스 에러가 나와요. 뭐라고 나왔냐면은, 자, 애니멀 클래스에 it 함수가 없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애니멀 클래스. 그 다음에 애니멀 클래스에 슬립 함수도 없고, 애니멀 클래스에 urinate, 애니멀 클래스에 톡이라고 하는 함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니멀 클래스에 이런 함수만 만들었으니까 it 함수랑 urinate 함수랑 sleep 함수랑 당연히 지금 다 없죠. 그죠? 없는 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없는 게 사실이고 그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컴파일을 할 때 에러가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이내믹 바인딩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이제 조치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뭐냐면은 이 it 함수, sleep 함수, urinate 함수, talk 함수 이런 함수들을 정의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정의를 해주는데 뭐가 문제냐?
애당초 이 애니멀 클래스에다가 내가 int 함수를 안 만들어준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int 함수가 할 일이 없어요. 그죠? int 함수가 할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슬립 함수도 할 일이 없어요. 턱 함수도 할 일이 없고,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 안 적어준 거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다이내믹 바인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하려다 보니까 또 신텍스 에러가 나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어떤 제도가 있느냐? 요 함수를 여기다 정의를 해주는데, 함수를 여기다 정의를 해줍니다. 정의를 해주는데, 함수 바디를 안 적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은, 아까처럼 그 컴파일 할 때만 사용을 하고, 컴파일 할 때 여기 이 함수가 있어야지 컴파일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얘는 실질적으로 호출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호출될 함수 바디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이상한 함수를 만들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 다이내믹 바인딩 할 때 많이 만들어야 되는 함수입니다. 자, 이 함수 어떻습니까? 좀 이상한 함수죠, 그죠? 이게 이상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좀 이상한 함수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 표현을 여기다가 modifier, abstract라고 하는 modifier를 이용해서 명시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명시해야 됩니다. 이 abstract라고 하는 리저브드 워드 같습니다. 자, 이런 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abstract function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abstract function은 용도가 뭐냐? 할 일은 없다는 거야. 구체적인 할 일은 없는데 컴파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함수다는 거죠. 보통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제 컴파일을 하기 위한 함수다라기보다도 스페시피케이션을 밝히기 위한 함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페시피케이션을 위한 함수인데 임플리멘테이션은 존재하지 않는 함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추상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추상함수를 여기다 적어줘야 됩니다. 몇 개 적어줘야 되겠습니까? 여기 urinate, sleep, talk 이거에 대해서 4개를 다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urinate 함수. 그 다음에 sleep 함수. 그 다음에 talk 함수. 이렇게 적어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it 함수가 이제 공통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여기다가 함수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서 드르릉 하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드르릉 하다는 거죠. 자, 사자가 잡니다. 사자가 잘 때 이런 식으로 잔다는 거죠. 사자가 잘 때 그냥 드르릉 하는 게 아니라 사자가 잘 때 이렇게 한번 하고 드르릉 하더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레빗이 잘 때도 이렇게 자다가 쉑쉑쉑 하고 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몽키가 잘 때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잔다라고 봅시다. 몽키가 잘 때, 그러니까 지금 슬립 함수를 내가 조금 변경을 했는데 사자 잘 때, 토끼 잘 때, 몽키 잘 때 이렇게 똑같이 행동하는 그런 코드가 하나씩 생기더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이렇게 abstract 펑션으로 안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함수를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함수로 이런 경우 이제 함수 바디가 있으니까 abstract 펑션이 되면 안 됩니다. 여기에다가 뭐라고 적어줘야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지금 방금 코딩을 한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적어줘야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자가 슬립할 때 저 위에 있는 슬립 함수를 호출해야지 되겠죠, 그죠? 저기 슬립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호출하면은 리커시브 펑션이 된다 그랬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상위 클래스에 있는 똑같은 함수를 호출할 때는 슈퍼점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슈퍼점 해가지고 요줄 대신에 적어준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경우에 따라서 이 하위 클래스에서 하는 행동을 이 상위 클래스에서 아무 일도 안 할 때는 이렇게 추상함수로 만들어주고 상위 클래스에서도 함수가 필요하고 하위 클래스에서 함수가 필요한데 상위 클래스에서 함수 하는 내용이 있을 때는 그냥 일반 함수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정도가
다이내믹 바인딩을 갖다가 프로그래밍 할 때 꼭 필수적으로 이제 조치해 줘야 되는 상황이다 하는 거죠. 자, 메인 프로그램에서 조치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 클래스에다가 이렇게 추상함수 추가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코딩을 꼭 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요거 이제 컴파일하면 컴파일 에러가 나옵니다. 이게 안 돌아갑니다. 컴파일 에러 나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컴파일 에러가 나옵니다. 자, 이 컴파일 에러는 뭐냐면은 함수에 추상함수가 있듯이 클래스도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추상 클래스는 어떤 경우가 추상 클래스냐? 그 클래스에 속하는 멤버 펑션 중에 abstract 펑션이 있는 경우에는 얘를 추상 클래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상 클래스는 여기다 앞에다가 이렇게 abstract라고 하는 글자를 적어줘 있어요. 이 추상 클래스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구체 클래스랑 이제 반대말입니다. 라이온이라든지 토끼는 우리가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는 라이온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눈에 뻔하죠, 그죠? 토끼. 그 다음에 원숭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상상이 가죠. 여러분들 동물 본 적 있습니까? 동물? 동물이 어떻게 생겼는가요? 동물이 등치가 크던가요? 이 동물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만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자나 호랑이, 토끼, 사슴, 기린 이런 거를 대표하는 용어로 만들어진 용어다는 겁니다. 그런 물체이기 때문에 얘는 실존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데이터가 중복되는 거, 행위가 중복되는 거를 공통상을 모아놓기 위해서 만든 클래스이기 때문에 얘는 실존하지 않는다 하는 차원에서 이런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추상 클래스는 이렇게 추상 함수가 있는 그런 클래스는 반드시 우리가 abstract라고 적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컴파일러가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한 경우가 다이내믹 바인딩까지 다 일처리가 된 그런 경우예요. 자, 추상 클래스인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은 추상 클래스에는 이런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컴파일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new 해가지고 이제 객체를 만드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브젝트를 인스턴시에이션 하는 행위다라고 얘기하는데, 추상 클래스는 객체를 인스턴시에이션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신텍스 에러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냐면은 애니멀은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인스턴시에이션 할 수가 없습니다. cannot be instantiated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옵니다. 이거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까지의 결과를 이용해서 이게 이제 완성본입니다. 이게 어떻게 완성본입니까? 다이내믹 바인딩도 적용을 하고, 폴리몰피즘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상속도 적용을 해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짠 이제 완성본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지들은 그런 걸 막 울죠, 그죠? 막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결과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첫 번째 버전의 결과값이랑 지금 마지막 버전의 결과값은 다 똑같은 겁니다. 결과값은 다 똑같은 건데 얼마나 더 객체량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짠 건가, 그런 점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두 군데 실수를 제가 했네요. 그래서 그 에러를 갖다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종 결과를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죠. 이 사자 두 마리인 경우에는 랜덤 넘버를 이용해서 이제 몸무게랑 고기 먹은 그 수량이 상당히 틀리는데, 여기 토끼 두 마리랑 원숭이 한 마리인 경우에는 그냥 똑같은 값이 나왔습니다.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거 수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수정할 내용은 뭐냐면은 여기 랜덤 넘버 생성하는 부분이 잘못됐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랜덤 넘버를 생성하도록 했는데, 요게 보면은 일단 요렇게 먼저 작동을 합니다. 랜덤 넘버 구한 거를 먼저 인티저로 이제 변환을 해줍니다. 랜덤 넘버가 0서부터 1 사이의 값이니까 요거 계산하면 무조건 0이 된다는 거죠. 0 곱하기 100 해봐야 0이 될 테고, 그러면 x값은 최종적으로 그냥 1이라고 하는 값밖에 안 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몽키 경우랑 래빗 경우가 이제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거 정확하게 수정을 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지 이제 0서부터 1 사이의 숫자를 갖다가 0서부터 100 사이의 숫자로 바꿔줘 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레빗에 가서도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라이온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이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블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이제 그 상속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라이온의 몸무게를 갖다가 이 애니멀의 몸무게 쪽으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이렇게 옮겼는데 요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옮기게 되면은 몽키건 그 레빗이건 간에 모두가 다 어떻게 됩니까? 10.0이라고 하는 그런 몸무게를 갖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도로 내려가지고 라이온 쪽에다가 이렇게 라이온의 몸무게는 이제 10으로 시작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레빗의 몸무게는 맨 처음 짰던 프로그램에서 레빗의 몸무게는 2.0으로 했다 하는 거죠. 2.0으로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몽키의 몸무게는 4.0으로 시작을 하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아까 수정했던 코드를 다시 이제 수정해야 될 그런 필요가 생기는데요. 이 웨이트를 몽키에서 이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애니멀에서 이 웨이트의 그 모디파이어를 갖다가 비저빌리티를 프라이빗으로 놓게 되면 이제 신텍스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프로텍티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컴파일 하게 되면은 컴파일이 제대로 되고요. 그 다음에 실행시키면은 랜덤 넘버를 이용해서 그 시뮬레이션 하는 결과값이 서로 다르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실행시키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문법상으로 이제 for each 문이라고 하는 거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제 기왕 여기 있으니까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잠시 물 한 잔만 먹고 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 한 가지 할 신텍스가 뭐가 있냐면은 for each 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animals 같은 컬렉션 객체에 있는 객체들 트래버스 할 때 쓰는 건데요. 이렇게 for문으로 썼을 때, for문을 쓸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개수 같은 거 여기다가 이제 물론 이게 O라고 안 쓰고 애니멀의 사이즈 이렇게 써주게 되는데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통 어떻게 또 쓸 수가 있냐면은 for 괄호 열고 이런 신텍스가 있다 하는 거죠. 이 신텍스는 뭐냐면은 애니멀스라고 하는 이게 컬렉션 객체죠. 그죠? 애니멀스라고 하는 컬렉션 객체에 들어가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여기 있는 모든 이제 엘리먼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의 타입은 당연히 애니멀들이겠죠. 애니멀스에 들어가 있는 게 애니멀이 애니멀 동물들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처리를 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이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렇게 코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 밑에 있는 게 좀 깔끔한지 요게 더 깔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차피 출력되는 결과값은 똑같습니다. 출력되는 결과값은 똑같은데 어쨌거나 어떤 컬렉션 객체를 트래버스 할 때는 요즘 추세가 요런 거 많이 쓴다 하는 겁니다. 요거 요 자리에다가도 또 이제 그렇게 할 여지가 있겠죠. 그죠? 요 자리 프로그래밍 할 때도 이렇게 할 여지가 있으니까 다음에 여러분들 컬렉션 객체 트래버스 할 때 기회가 되면 이런 신텍스도 한번 사용해 보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애니멀 킹덤 일단 완성했고 이 정도로 해서 이번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